자,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저체온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1도씨만 올라가도 면역 활성도가, 면역 세포의 기능력, 예, 면역 세포가 고유의 임무력, 그죠? 면역 세포의 기전은 어떻게 되고, 막 사이토카인은 어떻게 되고, 종류는 어떻게 되고, 면역 세포의 종류는 어떻게 되고, 다 좋은데, 예, 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시라고, 다 좋은데, 그놈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1도가 올라가도 500%까지 기능이 향상되더라라고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면역세포의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1번 인지력이에요. 아니 몸 안에 군인이 잔뜩 있으면 뭐해? 저놈이 적인지 아군인지, 심지어는 이제는 그 암세포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속입니다. 면역세포의 공격을 위장하고 속이고 이제는 계속 진화해 나간다고. 인지력이 1번이에요. 인지력. 적인지 아군인지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얘기들도 잘 없어요.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이거 흉선에서, 우리 몸에 흉선에서 이미 이걸 훈련받아 나와도요, 흉선이 활성화되나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20세 이상 돼버리면 거의 퇴화돼 가는데. 예. 인지력을 좋게 하는 물질이 뭐냐면은 트랜스퍼 팩터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나와 있어요. 예. 이 물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나중에. 그러면은 모유를 처음에 엄마의 모유를 딱 먹으면서 뭐래요? 엄마가 그 삶을 살아온 동안에 엄마 몸에서 만들어진 모든 면역에 대한 정보 인지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전달하는 물질 이름이 트랜스퍼 팩터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세포의 조건의 1번은요, 머리수 많은 게 아니야. 머리수도 당연히 많아야 되지만은, 인지력이 1번이야. 적군이고 아군이고 가릴 줄 알고 똑똑해져야지. 그러니까 인지력이 부족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아군도 막 공격해. 그걸로 나는 게 뭐예요?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제가 이거 떠들어도요, 알아야 뭘 써먹지요. 자식이 자가면역에 걸렸는데도, 의료인 자식이 환장합니다. 우선은 뭐냐, 그 애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이게 또라이가 됐잖아요. 자가면역 질환들은 류마티즘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이건 뭐냐, 인지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인지력은 왜 흐트러졌느냐, 솔직히 말해서 이거 트랜스퍼 팩트로서 물질로서 한다 그래도요, 이거는 또 뭐냐, 이 파장이 이상해요. 예, 이걸 또 다스리는 경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뭐래요? 이런 물질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인지력이, 면역세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력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면역 기전에 대해서 아무리 깊이 있게 파고들면 뭐합니까, 그게? 그거 딱 정리해봐야 한 줄밖에 안 되는데, 몇 줄 되지도 않는데, 책 이만큼 해다는 또 정리 다 하고 나면 뭐 있어요? 종류 빼고 나면. 다 그게 그거지. 두 번째가 뭐냐면은 활동력입니다. 예. 이제 정말 군인답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리 도른 놈이 활동하면 미친놈 돼버리지.
없는 것만 못하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정신력이에요. 예. 군사를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면역세포는요, 우리 몸을 지키는 정말 막강한 군대고, 세포수가 50억 개입니다. 웬만한 건 다 처리해버립니다. 예. 그러려면은 그 면역세포가 갖춰야 될 조건이 이 인지력이 1번이고 활동력이 2번이고 정신력이 3번이에요. 물론 이런 면역세포를 깨우는 사이토카인도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공격 딱 하거나 인지력이 있는 놈들은요, 이 사령관이 있단 말이에요. 공격 명령 내리는 놈이 있고, 또 야 이제 다 됐으니까 중지해라고 명령 내린 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받아들이려도 인지력이 있어야 받아들이지. 똑똑한 면역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활동력과 정신력이 좋아야 돼요. 이 밑에 거는 힘 있는 면역이고 위에 거는 똑똑한 면역이에요. 면역세포는 똑똑함과 힘과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뭐가 돼야 돼요? 기초체온이 돼야 됩니다. 예. 가장 면역 증식이 빠를 때가 언제냐? 37도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37도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초 체온을 36.5도에서 늘 유지하는 사람들, 약간 높은 사람들이 최고의 면역 조건을 가지고 있죠. 혈류도 마찬가지. 그 말은 뭐냐? 이미 피가 잘 돌고 있다는 얘기. 피가 잘 도니까 따뜻하지. 예.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때. 뭐, 이런 데 만져보면 싸늘한데, 열난데. 아, 막 덥대. 뭐예요? 갱년기 때문에. 속열이 풀리질 않는 거죠, 밖으로. 그냥 일반적인 체온 정도에서, 아유, 싸늘하다, 덥다라고 느끼는 정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초 체온되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 살짝 있다 보면 덩어리 살짝 땀이 싹 맺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면 어때요? 당장 땀이 이렇게 느껴지죠. 이게 뭐예요? 지금 땀구멍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잘. 예. 근데 막 이렇게 만지면 서걱합니다. 윤기라고는 전혀 없고. 예. 그런데도 속에 열난데. 그건 열이 속에 묻힌 거예요. 퍼지는 게 아니고 열은 퍼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국소적으로는 열이 정상이고 다른 데는 저체온이고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배는 불룩하고 내장 지방은 잔뜩 있고 그게 무슨 놈의 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체온이지. 자기 몸도 모르잖아요, 잘. 그런 상태에서는 면역세포가 절대 이렇게 되지를 못한다. 예. NK세포 활성도 검사 저체온에서 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활성도만 검사하면 뭐예요? 인지력이 좋아야지. 기왕이면은 인지력도 좋고 활성도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요. 온열요법 해보면은 온열요법이 딱 이루어지고 트랜스펙트라는 물질만 좀 공급해도요. 정말 500% 높아집니다. 예. 그냥 따뜻하면 해결이 돼. 참 답답하네. 답답해요.
그러면 머리 나쁜 놈 따뜻하게 만들면 머리 다 좋아지겠네. 이빨 빠지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온열요법이 좋지만 온열요법만 하면은 인지력, 활동력, 정신력 다 좋아진다. 웃기지 마세요. 활동력, 정신력은 좋아져도 인지력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예. 일단 자가 면역이 됐다는 것은요,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 인지력, 떨어진 인지력은 두 가지로 밖에는 보충이 안 됩니다. 그것도 두 가지 다 병행이 돼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경맥과 경락 에너지와 이 물질이에요.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시라. 하나에서 누가 이렇더라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해서 이게 답일 거야, 이게 답일 거야.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체온 높이는데, 기초 체온 높이면은 면역 높아진다라는 거는 입에 막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인데, 높아지면은 활동력과 정신력은 좋아지는데요, 인지력은 아닙니다. 예. 면역세포가 최적의 면역세포로서 작동을 하려면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기초 체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면역세포에게 이 세 가지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 몸을 지키는 방어막은 최악이다. 그러면은 누구나 암 환자가 될 수가 있다.